네, 국내 증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깜짝 성장을 기록했잖아요. 4%대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기술주는 급락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방향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어떤 신흥국 간의 그런 주가가 그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좀 심하게 되는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달러 강세 요인이나 상반기 중에 금리 정책 경로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상황 외에 유로존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 상반기 중에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게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 완화나 중국 당의 경기 부양 대응 강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이번 주에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추가 대응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연초 이후에 악화 경로를 걷던 이제 미국 중국의 경제 갈등이 이제 완화되어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주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탠스를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정책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문제에 대한 시장의 재부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지난달부터 선물 매수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들어서 현물 순매수에 나서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여력이 좀 크지 않고 우리나라 상장사 실적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 소화됐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가 다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일본은행은 또 긴축으로 돌아설 것임을 시사했고 미국의 경우에는 긴축 기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영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통화정책 회의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8월에 FOMC가 열릴 예정인데 또 연준 같은 경우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 경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일본은행이나 또 영국이죠.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어떤 동조화보다는 이 자국의 경제 여건에 입각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ISM 제조업 지수가 이번 7월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 고용이 또 19만 명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계속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통화 정책 변경 논란이 부각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 정책에 대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물가 압력이 약간의 좀 미약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번 회의에서 그 일본이 신념을 금리 타깃을 변경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는 25bp 인상할 것으로 관측을 내다보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과 임금 상승 등을 바탕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 지난 6월 회의에서 3명의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브렉시트를 앞두고 급진적인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기업들의 실적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이번 주에 애플의 실적까지 발표가 되는데 애플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까지 전반적인 일정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심사죠. 애플의 3분기 실적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우선 전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3분기 매출 전망에 대해서 515억에서 535억 달러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은 아이폰 판매나 어떤 서비스사 호조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 분기도 사상 최대 매출을 전분기에 이어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608억 달러까지도 지금 상회를 할 것을 우선
이 기간 때는 600억 달러까지 이상까지도 볼 것으로 보이 있어서 지난주 네. 뭐 페이스북에 대한 주가 하락에 대한 어떤 반전적인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이폰 판매 대수를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한 수치를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이 애플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번 주엔 주요 기업들이 이미 실적 발표를 끝낸 가운데 오늘 이제 삼성 SDI와 그리고 3일이죠. KT가 2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분기에 대한 부분이 전기차 배터리 물량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은 1,300억 원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KT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끝났던 뭐 SK텔레콤의 실적 부진을 본다고 하면은 KT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의 규제에 의한 무선 사업에 대한 부재 부분이 2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국내 증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